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해서 현재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남편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고 시어머님 홀로 남편을 키우셨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는 시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님은 홀로 자식을 키워내실 만큼 강인한 분임에 틀림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많이 여린 분이시거든요. 결혼 전 남편의 말로는 시어머님께서 약간의 우울증 증상이 있어 주기적으로 병원 진료와 함께 약을 드시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던 어느 날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 결혼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미리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뭔데? 그동안 뭐 숨기고 있었던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엄마에 대한 얘기야. 어머님? 어머님 왜? 사실 우리 엄마 우울증이 있으셔. 그래서 주기적으로 병원 다니시면서 약 드시고 있어. 이게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고 그 사건 이후로 그렇게 됐어.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해. 아, 뭔지 알 것 같다. 자기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난 괜찮아. 그게 어머님 잘못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잖아. 그래도 자기한테는 진짜 미안해. 외아들의 홀어머니에 거기다 시어머니가 우울증까지 있고 내가 봐도 결혼 상대자로 정말 최악이네. 다른 여자들 같았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을 텐데. 남편의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러게 다른 여자들 같았으면 도망갔을 텐데 난 좀 무뎌서 그런지 별 감흥이 없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내 눈치 보지 마. 정말 고마워. 결혼하면 내가 진짜 잘해줄게. 빈말이라도 엄청 고맙네. 그건 그렇고 우리 결혼하고 나면 어머님 혼자 계셔야 하잖아? 그렇지. 엄마 혼자 지내셔야지. 우리 살 집은 내가 잘 알아볼게. 집을 사지는 못하겠지만 전세 정도는 얼추 마련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그냥 어머님이랑 같이 살까? 뭐? 우리 엄마랑 한 집에서? 많이 놀란 듯 남편의 눈이 커질 대로 커져 있었습니다. 그 큰 집에서 어머님 혼자 계신 것도 그렇고 그동안 어떻게 해야 하나 참 많이 고민했었는데 어머님 우울증까지 있다는 말 들으니까 더 그래야 할 것 같네. 자기 마음은 고마운데 그러지 않아도 돼. 홀 시어머니라는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힘든 일인데 거기다 우울증까지 있으신데 자기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지. 그건 아닌 것 같아. 대신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 잘 챙길게. 걱정하지 마. 내가 들어보니 우울증 이런 건 혼자 있으면 다 안 좋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손주 태어나고 하면 그거 보는 재미로 어머님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나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 어머님이랑 대화도 잘 될 것 같고 어머님 그림 참 좋아하시잖아. 그래도 같이 살게 되면 자기 많이 힘들 거야. 이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야. 거기다 자기 부모님 생각도 해야지. 딸이 그렇게 산다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 이 문제는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할 문제야. 그래, 알았어. 나도 충분히 생각해볼게. 엄마 아빠랑 상의도 해볼게.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기에 항상 제 입장에서 생각해주곤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었어요. 시어머님은 아들인 자신이 챙겨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집에 들어간 제가 부모님께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승민 씨 어머님 말이야. 우울증이 좀 있으시다고 하네. 라며 남편의 가정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세상에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자식 먼저 앞세우는 건데. 그렇지, 참 안 됐더라고. 그 뒤부터 우울증이 생기셨다나 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어느 부모가 멀쩡할 수 있겠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인지 부모님께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우울증이 참 힘든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승민 씨랑 결혼하면 우리가 어머님이랑 같이 살았으면 하거든? 근데 승민 씨가 내가 힘들까봐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알면 속상해하실 거라면서 반대하고 있어. 그야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지만 않지.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곳으로 딸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좋기만 하겠어? 그럼 엄마 아빠는 내가 시어머님 모시고 사는 거 반대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100번 1000번 반대하고 싶지. 근데 모든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조언만 해줄 뿐이다 그 말이야. 네가 그 힘든 일을 다 견뎌낼 수 있으면 같이 사는 거고 아니면 같이 못 사는 거고 모든 건 네 마음먹기에 달렸단 말이지. 근데 승민이 어머님 마음이 고스란히 와닿아서 엄만 대놓고 반대는 못하겠다. 그건 어떤 부모라도 그랬을 거니까
당신 생각은 어때? 엄마가 아빠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글쎄, 나도 당신이랑 똑같아. 선택은 네가 하는 거 아니겠냐? 우리가 반대해도 네가 원하면 결국에는 그리 할 거고. 그리고 아빠도 승민이 어머니 심정이 이해가 되는구나. 근데 승민이 말처럼 너무 즉흥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예전부터 워낙 제 결정을 믿고 지지해주시던 부모님이셨기에 두 분 다 제 의견을 존중해주기로 했고 한 달가량 고민을 하다가 시어머님과 합가를 하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제 결정에 시어머님이 가장 많이 놀란 듯 했는데요. 아니야, 뭘 그렇게까지 해. 혹시 내가 우울증으로 병원 다니는 것 때문에 그런 거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요즘은 많이 좋아졌거든. 꼭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니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랑 같이 있으면 덜 힘드니까 저도 나름 머리 쓴 거예요. 저희 여기 들어와서 살아도 되죠. 승민 씨 회사가 여기서 가깝기도 하고요. 제가 다니는 미술학원도 그닥 멀지도 않고요. 나야 괜찮긴 하지만 네가 힘들까봐 그렇지. 전 정말 괜찮아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 후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워낙 조용한 편이셨기에 그다지 힘든 부분도 없었어요. 다만 간혹가다 잠이 오질 않는 것인지 새벽에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멍에 앉아 있는다던가 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우리에게 불편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시어머님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냥 묻지 않아도 시어머님의 아픔과 슬픔이 그대로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제 눈치를 보며 아주 힘겹게 말을 꺼내셨어요. 저기 말이다, 너 다닌다는 미술학원 말이야. 언제 한번 나 좀 거기 데리고 가주면 안 되겠니? 제가 다니는 미술학원이요? 그래, 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조용히 있을 수 있거든. 아, 알겠어요 어머님. 우선은 제가 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볼게요. 그래줄 수 있겠니? 고맙구나. 시어머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사실 저는 학원에서 중고등학생들 미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어머님은 그 학원에서 아이들이 그림 그리고 있는 모습을 구경하고 싶어 하셨고요. 며칠 후 원장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 사연을 들은 원장님께서 안타까운 듯 허락해 주셨어요. 그 뒤 시어머님은 간혹가다 제가 근무하는 미술학원에 오셔서 그림 그리는 아이들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어요. 그런 시어머님에게는 나름 그만한 사연이 있었는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말만 하면 다 알아주는 미대에 들어갔던 시누이가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자식들에게 헌신적이었던 시어머님이셨기에 그 슬픔을 감당해내지 못한 채 항상 시누이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시누이 살아생전 시어머님께서는 시누이가 다니던 미술학원에서 시누이를 종종 기다리기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랬기에 그때의 그러한 것들이 그리워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 볼 뿐입니다. 저는 그러한 시어머님의 마음이 항상 짠하고 이해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굳게 닫혀있던 시누이가 쓰던 방문 열쇠를 직접 열고 저를 데리고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시누이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는데요. 미술용품부터 시누이가 그린 그림까지 모든 것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으니까요. 그러한 것을 보던 시어머님의 얼굴에 만감이 교차했는데요. 내가 이 방을 얼마 만에 들어온 건지 모르겠구나. 혼자서는 도저히 들어올 용기가 나지 않아서 네 시누이가 떠난 뒤로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었다. 아가씨가 그림을 참 잘 그렸네요. 그렇니? 아무래도 네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 뭘 좀 볼 줄 아는구나. 당연하죠 어머님. 제가 보기엔 아가씨 그림 실력이 엄청 좋은 편이에요. 그랬으니 미술로 유명한 그 대학에 한 번에 합격도 한 거죠. 사실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지만 재능이 있진 않았거든요. 제가 보기에 미술이나 음악은 기본적인 재능도 많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한계 같은 게 보였거든요. 전 간신히 미대에 합격을 하긴 했지만 아가씨는 미술에 재능이 있었던 게 확실해 보여요. 정말이니?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어머님 좋으시라고 빈말하는 게 아니라 아가씨는 정말로 그림에 소질이 있었네요. 네 시누이가 여기저기서 상을 얼마나 많이 타왔는지 모른다. 순간 시어머님께서 아이처럼 해맑은 표정으로 그동안 시누이가 받아왔던 상장들을 제게 자랑하듯 보여주셨어요.
와, 상장이 진짜 많네요. 제 입에서 감탄이 새어나왔고 제 반응에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렇듯 시어머님과 저는 신우이의 방에서 한동안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이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님께서 잔뜩 들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쳐가, 우리 지혜가 그린 그림을 보더니 그림을 아주 잘 그렸다고 하지 뭐니? 뭐? 지혜 그림? 그럼 설마 엄마랑 당신 오늘 지혜 방 들어갔던 거야? 남편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가득해 보였어요. 어머님께서 아가씨 그림 다 보여주셨는걸? 엄마, 괜찮아? 그동안 그 방에는 한 번도 못 들어갔었잖아. 그랬지. 도저히 혼자서는 들어갈 수가 없었지. 근데 우리 며느리랑 같이 들어가니까 용기가 나더구나. 엄마 이젠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아까 지혜 방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 나왔어. 근데 우리 며느리 덕분에 그랬는지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지도 않고 그냥 편안해지더구나. 며느라, 정말 고맙구나. 내가 요즘 네 덕분에 자주 웃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전 그냥 어머님 말씀 들어드린 것밖에 없는걸요. 전 어머님이 아가씨 얘기해줄 때마다 참 즐거워요. 마치 아가씨가 옆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거든요. 진짜 고맙구나. 아마도 우리 지혜가 널 우리 곁으로 보내준 것 같구나. 이상하게 너랑 함께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해. 시어머님께서 뒤를 돌아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런 시어머님을 보며 남편의 눈시울도 붉어졌는데요. 그날 밤 남편이 제게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지혜 그렇게 떠나고 나서 엄마가 저렇게 웃는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동안 항상 내 눈치 보면서 웃는 척하려고 노력하셨거든. 근데 요즘은 엄마가 진짜로 웃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엄마가 지혜 방에 들어간 건 진짜 기적과도 같은 일이야. 지혜 그렇게 된 뒤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거든. 아마도 조금씩 치유가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지혜처럼 미술을 전공해서 더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 가끔 거실에서 당신이 그림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지혜랑 많이 닮아 보이기도 하거든. 아무튼 난 어머님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나도 오늘 어머님이 아가씨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진짜 깜짝 놀랐잖아. 근데 아가씨 말이야, 그림에 재능이 있었던 것 같더라. 나랑은 뭔가 차원이 다르다고 해야 할까? 재능이 조금 달라 보이더라고. 분명 좋은 아가가 되었을 텐데. 엄마가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림에 소질이 있었다나 봐. 동생은 그런 아버지를 닮았던 거고 난 그림에는 영 소질이 없거든. 아, 그랬던 거구나. 어쩐지 그림을 보는데 확실히 재능이 있어 보이더라고. 남편과 저는 한동안 시누이를 추억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주말에 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시어머님과 남편에게 놀랄만한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그냥 제 의견이니까 들어보시겠어요? 뭔데? 너답지 않게 서두가 그렇게 길어? 전에 아가씨 방에 들어갔을 때 아가씨 그림들 있잖아요. 지혜 그림들이 왜? 제가 몇 날 며칠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그림들을 그냥 그대로 두긴 너무 아깝더라고요. 아깝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러니까 제 말은 비록 그림이 많진 않지만 아가씨의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물론 어머님하고 당신이 반대하면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요. 뭐? 그러니까 네 말은 지혜 그림을 가지고 전시회를 열자 그 말인 거니? 말을 하자면 그런 거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거창하게 전시회를 하자는 말은 아니고 그냥 가까운 지인들끼리 모여서 아가씨가 그린 그림들을 감상하면서 온전히 아가씨를 추억하는 시간을 갖자 그런 말이에요. 아가씨가 그린 그림을 그렇게 두긴 너무 아까워서요. 네가 보기엔 그 정도로 좋아 보이던? 그럼요. 아마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저와 같은 생각일걸요? 나야 우리 딸 그림이라 멋져 보이긴 하다만 다른 사람들이 웃진 않을까 염려스럽구나. 절대 안 그럴걸요?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당신 생각은 어때? 제가 시어머님과 남편을 번갈아 가면서 바라봤어요. 글쎄, 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내 생각보다 엄마 생각이 중요한 거지. 우리 딸 그림을 전시해준다면 나야 나쁠 게 없을 것 같다만 괜히 네가 바빠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장소도 있어야 할 거고. 장소는 이미 생각해놓은 곳이 있어요.
벌써? 그게 어딘데? 우리 친정이 단독주택이잖아요? 그 정도면 정원도 꽤 넓은 편이고요. 정원에 쭉 전시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당신 말은 처갓집에서 하겠다 그 말인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장인 장모님만 귀찮게 하는 거잖아. 당연히 엄마 아빠한테는 다 물어봤지.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그림에 관심이 많잖아. 아주 흔쾌히 허락하셨어. 어머님만 좋다면 무조건 오케이라고. 벌써 말씀드렸단 말이야? 당연하지. 경기도 외곽이라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다들 공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힐링한다는 마음으로 가면 다들 좋아할 것 같은데, 한동안 제 말을 듣던 시어머니께서 한마디를 하셨어요. 난 찬성이다. 전에 우리 딸 태어나면 꼭 전시하자고 했었는데 이렇게나마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게 어디겠니? 진짜요, 어머님? 진짜 그래도 되는 거죠? 사돈들한테 미안해서 그게 제일 걱정이구나. 엄마 아빠는 완전 찬성이라고 하셨다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 집에 사람 들어오는 거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한 거니? 그냥 대부분의 화가들이 본인 작품 전시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가씨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가씨 그림 보면서 행복해하면 다 같이 좋은 거잖아요. 그림이라는 게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난 찬성이다. 아니, 오히려 고맙구나. 시어머니께서 기분 좋게 말씀하셨고 많이 놀라긴 했지만 남편도 싫지는 않은 모양이었어요. 그뒤 저는 전시회 준비로 많이 바빠졌습니다. 아무리 작은 전시회라고 하지만 준비할 게 꽤나 많았으니까요. 다행히 같은 미대를 졸업한 친구 몇 명이 도와줘서 보다 순조롭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친정 부모님 정원에서 신우이의 전시회가 시작되었어요. 각자 아는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신우이의 그림을 보던 사람들 반응 또한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 제일 먼저 신우이의 작품을 감상하던 시어머님이 한 그림 앞에 멈춰선 채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셨어요. 엄마, 왜 그래? 오늘같이 좋은 날 절대 울지 않기로 했잖아. 저기 저 그림, 저거 분명히... 시어머니께서 그림을 가리키시며 미처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아, 이 그림이요? 어머니께 미리 말씀드릴까 하다가 제가 멋대로 완성해 본 건데 혹시 기분 나쁘셨어요? 사실 신우이 방에 있던 그림들 중 완성되지 못한 작품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중 유난히도 눈에 띄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처음 신우이 방에 들어가던 날 시어머니께 그 그림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신우이가 한참 투병 중에 조금씩 그리던 거다. 항암 치료로 워낙 힘들어할 때라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면서도 온 힘을 다해서 조금씩 그리던 그림이야. 그 힘든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림을 그리는 그 순간만큼은 참 행복해 보이더구나. 꼭 완성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그림인데 끝내 완성하지 못하고 떠나갔구나. 그건 다름 아닌 시어머님의 초상화였습니다. 그림 뒤쪽에 연필로 아주 자그만하게 활짝 웃는 우리 엄마라는 글이 써 있었거든요. 아마도 그 작품은 신우이가 투병 중으로 미처 완성하지 못한 그림 같았습니다. 그리고 신우이 방에서 평소 신우이가 좋아했다던 빈센트 반 고흐의 화보집을 집어들었는데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이 뚝 하고 떨어졌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신우이를 바라보며 눈이 부시도록 활짝 웃고 있는 시어머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아무도 모르게 신우이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그림을 마저 그리기 시작했고 다행히 전시회가 열리기 전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던 시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으니 제 입장에선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잔뜩 주눅이 든 제가 시어머님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아니야. 정말 고맙구나. 네 덕분에 드디어 그림이 완성되었구나. 넌 대체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니? 너란 아이가 내 며느리여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구나. 시어머님께서 마치 신우이를 끌어안듯 저를 꼭 끌어안아 주셨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전 그냥 아가씨 흉내만 낸걸요? 아가씨가 완성했으면 훨씬 좋은 작품이 됐겠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대학 입학시험 볼 때보다 더 긴장하고 집중해서 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배시시 웃었어요. 정말 잘 그렸어. 아주 훌륭하구나.
어머님, 아마도 아가씨는 어머님께서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림 속에서도, 그리고 아가씨가 간직하고 있던 사진 속에서도 어머님은 항상 활짝 웃고 계셨거든요. 이제부터는 활짝 웃으세요. 그래야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아가씨도 어머님 따라서 활짝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활짝 웃으면서 사세요. 정말 고맙구나. 앞으로 너한테 다 갚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구나. 저는 그냥 어머니께서 조금이나마 행복해지셨으면 해서 시작한 일인걸요. 거기다 오늘 사람들 반응 진짜 좋아요. 거봐요. 제가 한눈에 알아봤다니까요. 우리 아가씨 작품들이 정말 좋았다니까요. 아가씨 작품들은 뭐랄까? 호소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제가 아가씨 작품들을 보며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고맙구나. 그냥 방에 처박힌 채 잊혀져 갔을 내 딸 작품들을 이렇게 멋지게 전시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그동안 가슴속 깊이 맺혀있던 응어리들이 다 내려가는 느낌이야. 네 말대로 이제부터는 그림 속의 내 모습처럼 활짝 웃으며 살아야겠구나. 그 전시회 이후 시어머님은 정말 많이 바뀌셨고 우울증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 1년쯤이 지난 어느 날 우리 딸이 태어나면서 시어머님의 우울증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딸이 태어나면서 가족 모두 너무나 바빠졌거든요. 거기다 딸이 유난히도 아가씨를 많이 닮았던지라 시어머님께서 더욱 예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신기했던 건 딸이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진지해 보이기까지 했으니까요. 어느 날은 할머니와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었는데요. 세상에나, 얘 좀 봐라. 엄마 닮아서 그림에 소질이 있구나. 이래서 핏줄은 못 속이는 거야. 어머님, 근데 아무리 봐도 저보다 실력이 좋아 보이는걸요? 아무래도 아가씨를 닮은 것 같아요. 드디어 우리 집안에 천재 화가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에이, 내가 보기엔 널 꼭 닮았어. 딸이 엄마 닮지 누구 닮겠니? 제가 볼 땐 아가씨의 천재성도 닮은 것 같아요. 드디어 빈센트 반 고흐 같은 화가가 탄생할 것 같은데요? 네 생각도 그래 보이지? 아무래도 우리 손녀가 천재인가 보다. 내가 요즘 우리 손녀 보느라 얼마나 행복한 줄 몰라. 제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우리 딸이 고모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시어머님과 제가 흐뭇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생일날이 되어 친구들을 초대해서 생일 파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친구들과 인형놀이를 하던 우리 딸 친구가 딸에게 물었어요. 저기, 저 그림은 누가 그린 거야? 어? 저 그림? 저거 우리 지혜가 그린 거야. 지혜가 누군데? 지혜는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 고모야. 고모? 근데 니네 고모는 왜 없어? 네 생일인데. 우리 고모는 수아가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되었거든. 천사가 돼서 항상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있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지혜천사 고모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그림도 제일 잘 그렸대. 우와, 진짜? 난 고모가 없는데. 그럼 천사 고모 잠깐도 못 보는 거야? 천사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봐야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지혜 고모는 우리 가족 마음속에 항상 같이 있다고 했어. 딸이 아무렇지도 않게 친구에게 고모에 대해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딸과 딸 친구의 대화를 듣던 시어머님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가끔 지혜가 누군지 물어보길래 제가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해줬어요. 우리 손녀 말이 맞구나. 우리 지혜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같이 있는 거야.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며 활짝 웃으셨어요. 요즘은 시어머님과 우리 딸이 단짝 친구가 되어 그렇게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같이 미술학원도 다니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부디 우리 시어머님이 항상 건강히 우리 곁에 있어 주셨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봅니다.